네, 안녕하세요. 북커뮤니케이터 검색달입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 잘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 가면은 책을 꼭 들고 가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여행지에서 책 읽는 기쁨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여행지에서 읽을 만한 책 3권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정 기준은 일단 호흡이 짧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야 하고 재밌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래야 여행지에서 손이 한 번 더 갈 것 같아서 이런 책들로 골라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에세이 한 권, 그리고 교양 입문책 한 권, 그리고 단편소설집 한 권,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를 낭만적이고 또 지적으로 만들어줄 책 3권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름 휴가 때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책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공항에서의 일주일을 히드로 다이어리, 알랭 드 보통이 쓴 책인데요. 알랭 드 보통 하면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작가죠. 우리나라에서도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시작으로 해서 불안, 여행의 기술, 뉴스의 시대,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혼의 미술관, 그리고 행복의 건축, 이런 다양한 책들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낸 작가인데요. 철학이나 인문학,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예술, 미학, 건축학에서도 정말 자신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사물을 통찰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정말 뛰어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랭 드 보통 하면 저는 그 특유의 소름 끼치는 디테일, 정말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떠오르는데요. 그 여행의 기술에서 또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있는 에어컨을 무슨 에어컨 수리 기사가 와서 그걸 하나하나 분해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하는 느낌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서 그 에어컨에 대해서 고찰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책에서도 그 알랭 드 보통의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알랭 드 보통 특유의 시선과 통찰력,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한꺼번에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책 자체가 가진 특별함, 그리고 신선함입니다. 사실 공항이란 공간은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공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기 위한 공간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공항은 머무는 공간이 아닌 떠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알랭 드 보통은 모두가 떠나는 공간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자체로 알랭 드 보통에게 공항은 전혀 새로운 무대가 됩니다.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의 공항을 살펴보는 알랭 드 보통. 안 그래도 알랭 드 보통의 시선이 독특하고 특별하기로 유명한데, 공항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에는 다른 매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과 신선함이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알랭 드 보통 눈에 들어온 공항의 모든 것입니다. 알랭 드 보통은 이 책을 정말 공항 한복판에 책상을 놓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여행객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직원들의 동선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공항에 감춰진 아주 은밀한 곳들을 탐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행과 현재의 여행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명히 에세이인데 읽다 보면은 뭔가 소설 같기도 하고요, 관찰기 같기도 하고 공항 홍보물 같기도 하고요, 철학책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내용들이 막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만든 칵테일처럼 잘 뒤섞여 있어서 맛있고 독특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공항에 가서 저 혼자 하는 놀이가 생겼어요. 알랭 드 보통이 이 책에서 여행자들의 어떤 머릿속, 그리고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글을 풀어낸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모티브로 따와서 저만의 놀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항 가면은 이제 티켓팅 한 다음에 수속 밟고 들어가서 탑승까지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조용한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어떤 한 사람 아니면 한 그룹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이번엔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이 여행을 얼마나 기다려 왔을지,
여행지에서 어떤 일을 꿈꿀지 뭐 이런 것들을 저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좀 이상한 짓 같은데 해보면은 시간도 잘 가고 재밌습니다. 마치 제가 이제 작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셜록 홈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뭐 탑승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하면은 이런 놀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단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도착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문단인데요. 과거 여행의 도착 그리고 현대시대 여행의 도착 이미지를 비교한 문단인데 읽다 보면은 뭔가 기분이 묘한 게 좀 과거의 그 이미지가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런 느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착하는 때라는 것이 있었다. 풍경이 조금씩 바뀌면 그에 맞추어 마음도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사막은 점차 키 작은 나무들의 길을 내주고 긴 풀이 덮인 땅은 짧은 풀이 빽빽한 초원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러나 요즘 여행자는 화요일에는 아부자에 있다가 수요일에는 히드로의 새 터미널의 보조 비행장 끝에 있을 수도 있다. 기장은 코스타커피 체인 옆의 게이트에서 777기의 쌍발 엔진을 끈다.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정말 많이 좋아해가지고 공항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항은 망각의 공간이다. 왜냐? 떠날 때는 일상을 잊고 도착할 때는 여행을 잊어버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가진 그 공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항을 시작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은 여행의 시작이고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 책을 읽고 공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또 다른 매력 같은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 읽어보시고 공항이 주는 새로운 매력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봄볕 아래서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여행지에서 읽기 좋은 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다낭 여행에서 이 책을 다 읽고 왔거든요. 이 책은 세계문학 단편집이고요. 총 9개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최고 장점은 역시 작가진이에요. 작가진이 정말 약간 올스타급입니다. 기드모파상, 다자이 오사무, 버지니아 울프, 헤르만 헤세, 스코피츠 제럴드 이런 엄청 유명한 작가들을 비롯해서 총 9명의 작가가 쓴 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의 표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표지가 너무 이뻐요.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안 그런가요? 클로드 모네 그림 같기도 하면서 이 푸릇푸릇하면서 동시에 약간 보랏빛 도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점에서도 이 책을 보자마자 그냥 이건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표지가 되게 이쁜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정말 안 보여요. 이 글씨 앞에도 그렇고 이 뒷면에 있는 글씨도 되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여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이걸 막 이렇게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 표지 만드신 분들은 이 다음에 혹시나 재인쇄하실 때 이 글씨들 색깔을 조금 바꿔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책에 수록된 9편의 단편은 각기 다른 주제, 소재 그리고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설들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9편의 소설 모두가 봄과 관련된 그리고 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봄에 읽으면 좋은 소설이긴 한데 또 여름 휴양지 가면 거기 또 선선한 바람 불고 막 상쾌한 물 있고 이러니까 봄처럼 이제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읽기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수록된 9편의 단편 소설들 중에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은 소설 몇 편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기드모파상의 봄날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건 내용이 정말 골 때립니다. 뭐냐면 한 남자가 유람선에서 어떤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제 고백을 하러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막 달려와서 그 남자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고백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그를 말리면서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뭔 말이야, 뭔 내용이야 하실 텐데 읽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재미도 있었는데 좀 애틋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한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재미있게 이 소설집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오 헨리가 쓴 봄 한 접시라는 소설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되게 모던한 로맨틱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과거에 한 여성 타이피스트와 한 농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소설인데요. 내용을 말하면 이게 스포가 되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리고 막판에 약간 따뜻한 반전이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좀 달달한 넷플릭스 연애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소설 내에서 오헨리가 이제 나레이션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재미를 더해준 어떤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어린 두 소녀의 우정, 애정, 그리고 질투, 사랑 이런 감정들을 아주 투명하게 담아낸 두 소녀라는 소설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은퇴를 앞둔 노 교수와 젊은 여 제자 사이에 나이와 시간을 뛰어넘는 우정 그리고 존경에 대한 이야기, 빛이 머무는 곳에서 라는 소설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이 특별히 좋았던 건 이 책 안에 수록된 9편의 단편소설 모두가 또렷하고 명확한 주제, 의미, 교훈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단편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의미가 조금 희미하거나 내용이 좀 난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수록된 소설들은 정말 깔끔 담백한 정말 읽기 좋은 소설들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막 쓰면서 막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글자를 쫓아가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걸 이해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읽기 쉬우면서도 좋은 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도 정말 부담 없이 읽기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좋은 문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어렵게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봄이란 느낌을 가장 확실하게 준 문단인데요. 수잔 글래드펠의 빛이 머무는 곳의 한 장면입니다. 저녁빛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건물 앞 계단에 서서 천천히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봄날의 저녁은 좀처럼 어둠을 허락하지 않았다. 낮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마치 떠나기를 망설이는 듯 천천히 사라졌으며 밤은 이 고요한 풍경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정 곳곳을 오가며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도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저녁의 기온과 햇살의 끝자락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잡아 두려는 듯 모두가 바깥 공기를 천천히 누리고 있었다. 소설이 가진 매력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한 문장, 문단이 제 가슴을 툭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파동이 온몸을 향해서 이제 따뜻하게 번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가지에서 저 같은 이 따뜻한 파동을 만나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마지막 책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 이게 너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편함 속 세계사라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 여러분들한테만 소개하는 걸로 만족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라는 이 사람인데요. 소련 붕괴 당시에 종군 기자로 활동한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펼쳐내는 작가라고 하네요. 이 책에서는 총 129통의 편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편지를 쓴 주체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람세스, 피카소, 히틀러,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아주 흥미로운 편지가 아주 짧게 수록되어 있어서 여행지에서 중간중간에 읽기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편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과 1대1로 단 둘이서만 소통하는 수단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기 수록된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다른 사람 일기를 훔쳐보는 듯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동생, 친구 일기만 훔쳐봐도 재밌는데 역사적 인물들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편지를 훔쳐본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지적인 관음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편지들의 내용도 되게 독특하고 특별한데요. 히틀러가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솔리니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T.S. 엘리엇이 조지 오웰의 그 위대한 역작 동물농장의 출판을 거절하는 내용의 편지도 담겨 있습니다. 2차 대전의 포화가 전 세계를 감쌌을 때 윈스턴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작가는 단순히 편지 내용만 옮겨둔 게 아니라 그 편지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의미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역사를 탐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쪽인가요? 아무튼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셔서 제 영상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책에 담긴 한 문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편지에 담긴 문단이 아닌 이 책 초반에 작가의 말에 작가가 쓴 한 문단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뭔가 어딘가 쿡 찔리는 약간 따가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단인데요.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편지 모음을 읽는 이들이 그 속의 용기, 아름다움, 진정성에 감탄하길 바랍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수백만 명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외로움을 느끼는 반면 한 사람에게 한 장의 편지를 쓰는 이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 3권을 추천해 드려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